저희 홍로밭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홍로 임시 방제를 했습니다. 제가 5일 전에 방제를 했거든요. 후지하고 홍로 같이 했습니다. 5일 전에 정규 방제를 하고 2일 차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오늘 식전에 홍로밭에 임시 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해가 짱짱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50mm 내외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히 임시 방제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제한 약재는 밤한농 캡탄입니다. 500L SS기 한 차에 캡탄 2봉지를 넣고, 그리고 오늘 비가 많이 예보되어 있고 2주 내내 또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착제인 케어스를 혼용해서 살포했습니다. 홍로는 제일 문제되는 게 탄저병하고 전문이 낙엽병이죠.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온 해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홍로밭에도 탄저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해 제 지인은 거의 모든 홍로 과일이 탄저병에 감염돼서 내 상자 수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홍로는 비가 자주 올 때 방제를 잘못하면은 탄저병에 다 감염돼서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예년에 비해 홍로가원의 임시방제 횟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3차례 임시방제를 했거든요. 방제를 자주 해도 홍로는 병이 잘 발생하죠. 홍로는 후지에 비해 탄저병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로는 탄저병 감수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홍로는 과피, 과일의 껍질이 후지보다는 얇아요. 그래서 탄저병균이 쉽게 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로가 또 취약한 병 중에 하나가 전문이 낙엽병이거든요. 후지에 비해서 홍로는 전문이 낙엽병에 엄청나게 취약해요. 제가 방제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홍로 잎을 보면은 전문이 낙엽병이 상당히 발병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점처럼 박혀 있죠. 여기 잎에 보면은 여기 상당히 많이 보여요. 홍로는 전문이 낙엽병에 취약한데 방제를 소홀히 하면은 전문이 낙엽병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잎들이 거의 전문이가 다 생겨요. 그러면은 탄소 동화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일 비대나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홍로는 비가 올 때 특히 전문이 낙엽병하고 탄저병 방제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사과원 제9차 방제 약재 특성 및 살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제9차 방제 살균제는 아로비인입니다. 이 약재가 아로비인입니다. 사과연구소 제9차 방제 살충제는 제8차 방제 살충제와 같아요. 제가 이미 제8차 방제 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8차 방제 때 살충제를 살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9차 방제 때 사과연구소 살충제를 살포하면 됩니다. 사과연구소 제9차 방제 살충제는 어바운트, 암메이트, 아크모스, 그리고 응애약 가네마이트, 아크라마이트입니다. 살충제 중에서 한 가지, 응애약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방제 약재는 살균제는 머판, 살충제는 승승장구, 그리고 응애약 돌직구입니다. 살포 시기는 경북대학교 살균제와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7월 중순,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방제 약재는 7월 하순입니다. 주 방제 대상은 살균제는 탄저병하고 갈색무늬병이고, 살충제는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 그리고 노린재입니다. 경북대학교 살균제 아로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로비인 작용기작은 차1 플러스 카입니다. 주성분은 아시벤졸라 S메틸하고 디티아논이에요. 적용병에는 탄저병, 갈색무늬병, 겹무늬 썩은병, 전문이 낙엽병입니다. 작용기작 차는 병원균의 기주식물인 사과나무의 세포벽을 강화해서 사과나무의 저항성을 증대시켜요. 그래서 병원균의 침투를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약재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합재거든요. 그래서 탄저병에도 효과가 좋고 갈색무늬병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로비는 이 시기에 살포하면은 탄저병, 갈색무늬병 예방과 초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아로비너 성분 중에 디티아논이 들어있죠. 디티아논은 델라너 주성분입니다. 델라는 기능성 전착제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워낙 민감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아로비는 기능성 전착제라는 말이 없고 전착제를 혼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란을 사용할 때는 기능성 전착제인 침투성 전착제, 케어스 같은 고착성 전착제와 혼용하면은 약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로비는 그런 말이 없고 전착제하고는 혼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로비는 사과 품종 중에 홍올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핀 오일 유제, 응애약 중에 브이스타, 히미나 같은 약재가 있거든요. 그런 약재하고 혼용해서 살포하면 약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이미 8차 방제 약재 소개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8차 방제 약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9차 방제 살균제는 머판입니다. 머판은 캡탄, 팜한농 캡탄하고 성분이 캡탄으로 같아요. 그런데 함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머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L SS기 한 차에 머판 한 봉지를 넣고 캡탄을 살포할 경우에는 두 봉지를 넣어야 됩니다. 머판 작용기작은 카, 그러니까 보호살균제입니다. 주성분은 캡탄, 적용병에는 탄저병, 견무늬 썩은병, 전무늬 낙엽병, 그리고 머판은 갈반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캡탄은 갈반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판은 갈색무늬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분인 캡탄에는 갈색무늬병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색무늬병은 방제 효과가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색무늬병 방제 효과가 좋으면은 캡탄에도 적용 병해에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캡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호회 9차 방제 살충제는 팜한농의 승승장구입니다. 작용기작은 15+28, 주성분은 비스트리 플루론과 루벤디아마이드, 적용 해충은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이 약재는 합재거든요. 작용기작 15는 곤충 생장 조절제예요. 그러니까 IgR계 약재거든요. IgR계 약재는 곤충의 탈피를 못하도록 해서 살충작용을 하는 기작입니다. 그리고 작용기작 28은 디아마이드계인데 곤충의 근육을 마비시켜서 살충작용을 합니다. 이 약재는 속효성과 살포했을 때 잔효성, 그러니까 약효 지속성이 오래가는 나방 전문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기존 해충에 저항성이 생긴 해충에도 효과가 우수합니다. 동호회 응애약재는 돌직구입니다. 돌직구 작용기작은 6+21A, 주성분은 아바맥틴하고 페나자퀸입니다. 사과 응애하고 전박이 응애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재 주성분인 아바맥틴하고 페나자퀸은 둘 다 응애약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응애약 합재거든요. 그러니까 응애에는 아주 잘 듣는 약재입니다. 이상으로 사과원 제9차 방제 약재 특성 및 살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